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자, 기본서 받으셨죠? 예. 원래 이 기본서가 작년에는 1월 달부터 나왔는데, 올해는 그냥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입문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 요 자료 받으셨죠? 예. 요거, 제가 보니까, 공시법 보물 노트 이렇게 써 있는데, 여러분한테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좀 요 중요한 자료들이 여기 많이 이제 실려 있는데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지적법 오늘 배우는 것은 땅에 대한 호족을 배운다 그랬었잖아요. 우리 이제 토지를 이렇게 사고팔 때 그 토지에 대한 우리 정보가 필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정보가 필요했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31죠, 13 이런 게 그 땅에 뭐였었어요? 그렇죠. 지번이었고 전답 이렇게 있었죠. 그죠? 여기 땅에 뭐였죠? 지목. 그리고 요 유토지와 구별된 요 선들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경계선. 우리 이제 경계를 가로세로 곱하면 뭐가 나오지, 이 땅에? 그렇죠. 면적. 요 지적법은 이제 네 가지 이제 배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땅을 사고팔 때 이 정보가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요 지번 하나 배웠죠. 그죠? 첫 시간에. 그래서 요 지번은 우리 사람의 성명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이 이제 우리 성명인데, 그래서 지번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셨죠? 사람은 성이 있고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에 해당되는 본번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했죠. 그죠? 이렇게 써 있는 거고, 요 본번의 다음 부와 이렇게 숫자, 이렇게 나온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번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번은 요 본번과 부번인데, 우리 지금 지난주에 한 거 중요한 거 지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시험이 거의 매년이 시험이 나오는데, 자, 각종 이제 우리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한번 책 한번 잠깐 가볼까요? 우리 기본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페이지 올해 이 부분이 안 나와서 53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기본서 53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가로 4번에 지적법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면 그냥 지적법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우리 지번을 부여해주는 게 네 가지가 있죠. 그죠? 그 첫 번째 보시면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분할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고, 3번에 합병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고, 네 번째 오른쪽에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원칙 예외 있고, 밑에 5번에 기타 지역 해가지고 요 기타 지역은 요걸 준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험이 거의 지금 올해 시험이 안 나왔어요. 올해 시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의 100% 뭐 99%는 이 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우선 여기에서 아까 우리 지번은 요걸 기억해줘. 뭐와 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본번하고 부번. 그죠? 근데 본번 붙일 때를 시험에서는 뭘 붙인다고 속에 나올까요? 부번 붙인다고. 사람의 성을 붙일 때 그 사람 이름 붙인다고. 거꾸로 부번 붙일 때 그 사람의 뭘 붙인다고? 본번 붙인다. 이렇게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지번은 두 개니까 본번하고 부번. 그렇게 기억해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잠깐 볼게요. 우선 요 바닷가 같은 걸 매립하는 것을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바닷가 이렇게 우리 그 새만금에 여러분 간척 사업이 많이 됐죠. 그죠? 그럼 어떤 토지가 새로 국가에서 우리 지번을 구청에서 시청에서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새만금들은 나중에 없던 토지가 새로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땅이 큰 땅이면 잘 안 팔리니까 이게 잘라서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분할한 토지들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필지가 늘어나죠. 필지가. 그럴 때는 우리 제가 뭘 붙이는 걸 원칙이다 그랬었어요? 부번 붙이는 것.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아들내미 하나 태어났으면 강일남 이렇게 붙이고, 두 번째 이름은 강이남, 강상남 하겠지. 본번은 그대로 있고. 맞죠? 그래가지고 우리 지번은 이렇게 신규 등록 토지와 이거 먼저 기억했어요. 분할을 토지는 번호가 필지가 늘어나니까 뭘 붙인다? 본번이 아니라 뭐? 그렇죠. 부번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땅을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합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신도시가 생기면 옛날에 기존에 있는 토지도 다 물르고 바둑판처럼 반드시 필지를 새로 만들거든요. 그럼 번호가 지번이 줄어들어요. 옛날에 막 뒤죽박죽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합병하고 이렇게 우리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우리가 신도시를 만들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번호가 필지가 줄어들으니까 그때는 뭘 붙인다고요?
본번. 뭘 붙인다? 본번. 우선 잘 기억하세요. 늘어날 때는 뭘 붙이고? 부번. 줄여줄 때는 뭘 붙인다? 본번. 예, 이게 이제 원칙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고요. 그 지난주에 했던 거 지금 복습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페이지, 자 우리 53페이지에 보시면 우선 우리 바닷가 매립한 여기 신규 등록 토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기존에 없던 필지니까 새로 집원을 붙여줄 때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랬었잖아요. 자, 이쪽에 여러분 기존에 있는 토지였었고 지금 제가 우리 실시간 요 기초 입문 과정이니까 자꾸 여러 번 또 우리 기본 과정이니까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시작하기 전에는 한 5분 10분 잡아가서 지난주에 했던 거 중요한 거 다시 복습할 거예요. 왜 일주일 다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시간 끝나면 다시 오늘 했던 거 중에 중요한 거 한번 복습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려야 되거든요. 자, 여기 저기 바닷가고요. 자, 여기 이제 기존에 있던 지번이죠, 그죠? 아까 그리고 뭐 새마을 같은 매립해서 요 인접 토지 13번 옆에다가 바닷가 하나 매립하면 필지 새로 지번을 붙여야 되죠, 그죠? 아까 뭘 붙인다 그랬었어요? 부번. 그래서 요 인접 토지 본번 있죠, 그죠? 13번 본번에 다음 이렇게 부번을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원칙이에요. 응?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근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는 이렇게 인접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니까 좀 부족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붙일 때 우리 마을의 끝번, 자 끝번이 지금 114번이 끝번일 수 있죠, 그죠? 우리 집어는 동별로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끝번 다음 번호 이렇게 115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번호를 이렇게 붙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을의 끝번 이렇게 다음 번호를 붙여주는 것을 우리가 암기할 때 무슨 식이다 그랬어요? 자유식. 무슨 식? 자유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마을에 한 번도 쓰지 않은 번호를 붙여주는 것을 자유식인데, 자유식으로 붙여줄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이 신규 등록 토지가 여러 필지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필지가 아니라 아까 새만금처럼 수천 필지가 매립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니까 부족당하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인접지가 예를 들어서 34번이면 여기에 34에 1, 34에 뭐 1000 이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때 이렇게 간단한 본본만으로 이렇게 115, 116 이렇게 줘주고, 또 하나는 우리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이렇게 인접했을 때 이렇게 끝번 다음 번에 이렇게 바닷가 매립했을 때는 원칙을 쓰게 되면 114에 1 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본번 붙여주는 게 간편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 그렇죠, 멀리 떨어질 때는 인접 토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기가 부족당하니까 우리 마을에 그 최종 본본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준다. 여기 지금 우리 페이지 53페이지에 그 신규 등록 토지와 등록 전환 토지의 지번 부여의 원칙 예외 있죠, 그죠? 요걸 여러분 다시 다른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그래서 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우선 자, 우리 원칙은 아까 신규 등록 원칙은 인접 토지 본본에 뭘 붙였었죠? 그렇죠. 부본을 붙였었죠, 그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마을에 우리 지번 부여 지역에 오면 우리 동네, 우리 동이죠, 그죠? 우리 동에 최종 아까 본번 있었잖아요, 그죠? 다음 순번에 우리 본번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아까 우리가 무슨 식이다? 그렇죠. 자유식으로 해주는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우리 아까 여인을 멀리야 자유롭다 이렇게 우리 암기하죠, 그죠? 우리 뭐 여인 멀리야 자유롭다. 우리 미투 같아, 미투. 자, 우리 신규 등록 토지가 아까 몇 필지일 때? 여러 필지일 때. 또 최종 지번 토지 어떻게 붙어 있을 때? 인접했을 때. 또 이미 등록된 토지 어떻게 떨어졌을 때? 그렇죠. 멀리 떨어질 때는 그 최종 본본에 다음 순번에 본본을 붙여줬죠, 그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페이지가 54페이지에 나오죠. 분할이죠, 분할. 분할은 우리 큰 땅 잘 안 팔리니까 잘라서 팔죠, 그죠? 그래서 우리 분할할 때 어떻게 표치를 붙여줄 것이냐 해가지고, 자, 우선 한 필지는 예를 들어서 자, 이 9번지 토지가 이렇게 세 필지로 이렇게 1차로 분할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는 그냥 분할 전 지분 그대로 쓰고, 그다음 여기에 이제 붙일 게 없으니까 9에 1, 9에 2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그러다가 이 9번지 토지가 세 필지로 또 분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얘기죠. 분할되는 토지 구청에서 내가 땅을 팔라고 분할할 수 있죠, 그죠? 그럼 필지가 여러 필지에 생기니까 그 지번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 어떻게 붙여줄 것이냐 그 얘기잖아요. 한 필지는 그냥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붙여줘요. 그 나머지 필지 붙여야 되죠, 그죠? 여기에 9에 1, 9에 있으니까 지번은 같은 마을에 중복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9에 3, 9에 4 이렇게 붙여준다는 거지. 그럼 이걸 왜 말씀드릴 때 여기 지금 9에 2가 이 분할 전 본번의 최종 이게 뭐예요?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아까 부번이지. 마이너스 다음 게 부번이죠, 그죠? 자, 다음 순번이죠, 그죠? 다음 순번에 본번이에요, 부번이에요? 부번이지. 근데 아까 우리 신규 등록과 분할은 늘어나니까 부번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하고 나머지 필지는 그 본번의 최종 뭐다? 부번에. 다음 순번에 뭐다? 그렇죠. 부번. 그래서 나중에 분할은 부부다 이렇게 암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외는 그건 나중에 뭐 중요하지 않고요. 보시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합병이죠. 그죠? 여러분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합병시키면 한 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구청에서 집어는 어떻게 붙여줄 것이가? 내가 조그만 땅 집 지키려 했더니 여러 필지인데 집이 못 치면 합병해서 큰 집을 질 수 있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이거 잠깐 볼게요. 자, 합병됐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볼까요? 자, 우리 31번하고 34번 토지 두 필지가 한 필지로 여러분 합할 수 있죠. 그죠? 근데 후순위 집어냈어요? 선순위 집어? 선순위 집어. 이렇게 31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부분만 된 것 가지고 이렇게 합병할 수 있죠. 그죠? 그때도 이게 선순위 집원 있죠. 그죠? 그걸 줘요. 근데 이제 여기 중요해요.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그죠? 이렇게 네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로 된 것 중에서 본번, 선순위 집원이죠? 본번만으로 된 것 중에서. 이렇게 부번된 것은 빼버리고, 부번된 거 빼주고,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집원을 합병의 집원을 붙여주죠. 그죠? 이게 원칙이 있었죠. 근데 예외가 있었잖아요. 우리 합병된 토지에 여기에 건물이 세워져 있더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세워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원칙을 하게 되면 합병 전에 건물의 집원은 34죠. 그죠? 합병 후에 되면 31이 되잖아요. 원칙을. 그럼 건물의 집원이 달라지잖아. 그러면 우리 건축물 대장에 있는 모든 내용 어마어마한 게 다 달라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행정상 있는 거. 그래서 이때는 우리 합병은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병할 수 있었죠. 그죠? 그 소유자가 그 건물이 있던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붙여달라고 뭐가 올 때만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구청에서는 그 건물에 있던 집원을 합병의 집원으로 붙여줘요. 그렇지 않을 때는 종전 집원 중에서 본번만으로 된 거, 선순위 본번만으로 된 거 붙여준다. 자, 여기 지금 우리 합병되는 토지 그 페이지 54페이지에 그 집원을 붙여주는 방법이죠. 그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 자, 우리 신도시가 생겨지자. 그죠? 우리 신도시가 생기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 그림이 이제 요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필지가 있다가 이런 토지가 있다가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여러 이제 바둑판처럼 여러 필지들이 생기겠죠. 그죠? 그럴 때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 삼성 신도시 생겼잖아요. 신도시 생기기 전에 이렇게 있다가 신도시 생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새로 필지 지번을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겠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지번을 붙여줄 것이냐. 작년에는 이런 그림을 안 그렸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그림 그리는 게 더 명확하게 보여서 뭐 등기법 지적법 할 거 없이 제가 다 그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오래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여러분 보면. 그냥 말로 하니까 또 조금 좀 기억이 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기존에 이렇게 아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기에는 필지들이 이렇게 삐뚤삐뚤 이렇게 돼 있었죠. 그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는데 고쳤는데 이게 또 색깔이 빨간색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새로 이제 생겼을 때 요 집은 어떻게 반듯하게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죠. 그죠? 그 종전에 있던 그 마을에 있는 집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뭐만 붙이는 게 간편할까요? 뭐 같은 거로? 본번, 부번. 본번. 부번 붙이는 것도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게 부번되어 있는 것은 쓰지 않고 이렇게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렇게 본번만으로, 요거 할 거예요.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번된 것은 다시 붙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예외가 있죠. 그죠? 지금 옛날에 같은 필지면 지금 본번만으로 된 거, 여기는 본번, 부번 겹쳐 있었죠. 그죠? 여기는 본번만 붙이니까 다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번된 게 다 빠져버리잖아. 그때는 국가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했죠. 그죠? 그 마을을 이렇게 단지식, 블록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뭐 8단지 해가지고, 거기에 8에 1, 8에 2, 8에 2, 뭐 9단지에서 9에 1, 9에 2, 9에 3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까 자유식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유식이 뭐예요? 우리 마을의 최종 뭐죠? 최종 본번. 아까 여러분, 그 최종 본번이 100번이 있었죠. 그죠? 맞죠? 그럼 그 다음 순번의 본번이잖아요. 101, 102, 103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게 아까 우리가 무슨 식이 있었죠? 자유식. 그 둘 중 하나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넘칠 때는 지번을 붙여주겠다. 그 얘기죠? 거기 지금 그 페이지 55페이지에 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의 원칙과 예외를 지금 본 거죠. 지금 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5번이 나중에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은 종전에 있던 지번 중에서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주죠? 본번만으로 된 거. 뭐만으로 된 거? 본번. 그럼 굉장히 간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이 다음과 같은 지역도 요 방법을 똑같이 따라가겠다. 그걸 우리가 준용한다 그러죠. 그죠? 그 준용하는 거 우리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암기할 때 우리 지축행 이렇게 암기했죠. 3호선. 무슨 행? 지축행. 지가 지번 배열이 불규칙에서 지번을 변경할 때 축은 축적 변경 지역, 행은 행정구역이 개편돼서 새로 지번을 붙여줄 때죠. 자, 지번 변경은 이런 거예요. 자, 구청이 말해요. 여기 지금 가련동에 은평구청장이 가련동에 지번을 봤더니 지번은 1번 옆에 연속성에서 2번, 3번, 4번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마을에 분할합병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요. 자, 필지에 지번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는 게 완전히 뒤죽박죽 돼 있어요. 1번 옆에 7에 3이 있고 3에 7이 있고 6에 1이 있고 그러면 지번 찾기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럴 때는 자기 상급단체인 우리 시도지사 승인 얻어서 우리 지적법은 세 사람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구청이나 시청 거기에 상급단체가 누구죠? 시도지사. 그리고 우리 국가의 그 국토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세 가지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리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은평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여기 상급단체가 누구죠? 서울시장이죠. 시도지사. 그죠? 여기 이제 상급단체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잖아요. 에? 그때 우리 지적법상 이 소관청이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승인을 받는다 그랬었죠. 그죠? 그때 누구 승인 받아요?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될까? 막바로 한 건 뛰어나가지고 국장의 승인 받아야 될까? 시도지사. 막바로 갈 수는 없죠. 그죠? 자기 상급단체. 그래서 우리 지적법상 국장의 승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이 시험에 13번 문제가 그거잖아요. 지적공고 반출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무조건 지적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나오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랬었지. 우리 누구 승인이라고요? 시도지사 승인.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죠. 그죠? 근데 우리 시도지사 이제 승인을 받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우리 그 오늘 나눠준 강의 노트가 있는데 거기 우리 암기 사항에 한번 볼까요? 그 암기사항에 그 강의 노트에 24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24페이지. 네. 거기 50번에 반지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지축? 예, 반지축 할 때만 시도지사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죠. 반은 지적 공부를 지적 소거 받고 이렇게 반출할 때예요. 천지의 집에 이렇게 하면 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좀 전에 아까 지축행 그랬었나요?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있었죠, 그죠? 요때만 소관청에 누구 승인 받아서 시도지사. 다른 때는 지적법상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기억 꼭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공법도 보여주면 누구 뭐 승인 받고 누구 허가 받고 엄청나게 막 많아요. 근데 지적법은 승인사항 받는 거 이거 딱 하나야. 국장 승인 없고 누구 승인? 시도지사 소관청. 근데 무슨 지축만? 반지축만.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꾸 이제 듣다 보면 우리 내년 10월 30일이 시험이 날짜더라고요. 올해는 31일 했었는데 하루 마지막 토요일 날이 내년 10월 30일이 여러분이 시험이 날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인문 과정은 그냥 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2차가 좀 어려워졌어요. 올해 지금 2차, 내년에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2차에서 걸리는 것 같아서 미리 여러 번 복수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좀 편하게 여유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지역의 지번 배율이 불규칙해서 지적소관청 이렇게 은평구청장이 우리 서울시장에 지금 승인을 받아가지고 어떤 마을에 지번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번을 변경한다 그래요. 지번을 뭐 한다? 자, 지번을 변경할 때도 아까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준용해서 종전에 마을에 있던 지번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아까 뭐만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줬죠. 본번, 부번, 본번.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번 중에서 이렇게 본번만을 가지고 새로 이렇게 지번을 붙여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에 이렇게 소개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소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렵게. 이 보세요. 지번을 변경할 때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붙일 때는 인접토지 본번에 이렇게 부번을 붙인다 이러면 틀렸어요. 부번이 나오면 안 되지. 뭐로 붙여야 되지? 본번으로 된 것 가지고 붙여줘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무슨 말겠죠? 예. 우리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운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지번 하나 배운 거예요. 이 1년 내내 할 거니까 여러분 그 그림 생각해 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보세요. 요거 우선 먼저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신규 등록은 번호가 늘어나죠. 필지가. 분할도 늘어나죠. 그죠?
그때는 본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다. 근데 합병이 있었죠, 그죠? 저 신도시 있잖아요, 그죠? 이건 번호가 줄어들잖아, 땅이. 필지가. 그것은 본번 붙인다, 부번 붙인다. 그렇지. 본번만으로 된 것까지 붙여준다. 요렇게 기억을 우선 해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뭘까요? 땅의 지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목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자료 중에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지금 우리는 뭐 풀러 간다고 그랬죠? 문제 풀러 가요. 그래서 뭐가 왕도예요? 문제가 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본서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깐 가볼게요. 페이지 거기에 문제가 나와 있나? 중간중간에 뭐 예제 문제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예제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문제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8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58페이지에 그 예제 문제 있어요? 예제 문제 나와 있죠? 자, 그 문제 잠깐 읽어볼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써있죠? 네? 자, 1번하고 우선 3번만 볼게요. 자, 1번하고 3번하고 4번 가져 볼게요. 1번. 자, 지번은 한자에 써요? 아랍의 숫자? 아랍의 숫자. 그죠? 근데 우리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 붙어 있었죠? 산자. 기억나시죠? 네. 자, 근데 여기 3번 보세요. 무슨 변경이죠? 축척 변경. 아까 지축행이죠. 그죠? 그러면 부번을 붙여야 됐어요? 본번을 붙여줘야 돼? 본번을 붙여줘야 되지.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니까. 근데 거기 볼까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지번 부여 지역의 인접 토지 본번에 거기 뭘 붙인다 이렇게 돼 있죠? 부번.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알겠어요? 본번 붙이는 걸 부번 붙인다고 부번 붙이는 걸 본번 붙인다. 근데 여러분 꼭 4번 볼게요. 아까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있었죠?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우리 마을에 최종 지번 토지 아까 인접해 있을 수 있었죠? 그럼 끝번 다음번은 썼었잖아. 기억나시죠? 그걸 자유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자유식은 그 지번 부여지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이 있었죠. 그죠? 이거 붙여줬잖아. 그리고 거기 5번은 아까 무슨 구역 개편? 지축행 기억나시나요? 행정구역이 개편될 수 있었죠. 그죠? 그때는 아까 우리 지적 도시개발 사업인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했었잖아. 맞죠?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써있죠. 우리는 지금 뭐 풀러 간다? 문제 풀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제가 왕도예요. 그래서 요 자료에 여러분 잠깐 우리 지금 우리 암기사항에 우리 뭐 있었는데 지금 어디냐면 9번하고 9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9페이지 있어요? 그 9페이지에 6번 있나요? 암기사항에 6번 찾았어요? 우리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아까 부번 붙였죠. 맞죠? 근데 아까 예외가 3가지 있었잖아요. 우리 마을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붙여주는 거. 그걸 자유식이다 그랬죠. 뭐를 멀리야 자유롭다 그랬죠? 여인 멀리. 그래서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 그 대상 토지가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대상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있다 그랬더니 그렇게 붙여줬죠. 그죠? 근데 아까 분할은 기억나시죠? 부번 붙였어요? 본번 붙였어요? 부번이죠. 분할 시 나머지 필지는 분할 전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의 부번이죠. 그죠? 에? 우리 합병은 본번 중에 선수이죠. 근데 건물이 있을 수 있었잖아. 이건 소유자의 뭐가 있어야? 신청. 그래서 병신 이래서 하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게 3가지 있었잖아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본번만 가지고 지번을 붙여줬죠? 맞죠? 네, 그래서 무슨 행 이렇게 암기했죠? 지축행이 본번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가 지번을 변경, 축은 축적 변경, 행은 행정구역 개편.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10페이지 잠깐 문제 볼까요? 6-1번에 요 문제가 여러분 또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적법상 지적 확정 측량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게 나왔죠. 에? 세 가지 나왔죠, 그죠? 우리 무슨 행위 했었어요? 지축행. 그럼 1번에 지번 변경, 니은의 축적 변경, 디귿의 행정구역 개폐 세 가지지. 그럼 그 기역, 니은, 디귿을 찾으면 되겠지.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우리 제 카페에 요게 실려 있고 암기사항 실려 있어서 요거를 암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같이 풀어야 돼요. 왜? 우리는 뭐 풀러 가는 거니까? 문제. 그래서 모든 법이 나오면 그 문제가 여러분이 왕도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까. 그래서 지번은 요거 속에 나와요. 본번 붙일 때 뭘 붙인다고? 부번. 부번 붙이는 자리에서 본번 붙이는 자리다. 이렇게 속에 나오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지목을 한번 가볼게요. 문제에서. 자, 우리 지목. 예. 자, 우리 페이지. 예. 아마 교재 59페이지 있을 거예요. 네 가지 배웠죠? 자, 우리 땅에 이제 지목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땅의 지목은 토지에 이렇게 용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뭐 밭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 벼 이렇게 논작물을 심을 수 있는지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총 지목을 붙여주는데 28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지목이 그냥 나와 있죠. 그래서 소관청이 구청에서 여러분 땅들의 지목을 붙여줄 때는 그 토지의 주된 사용 용도에 따라서 붙여주는데 지금 현재 28가지, 18개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 때 지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18개부터 해서가 지금 28가지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목이 우리 시험에 매년 2문제씩 나오죠, 지금. 우리 여러분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요 순서 여기 제일 앞에 오늘 그 요약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여기 지금 나눠준 그 보물 노트에 보시면 어느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별표 쳐놨죠, 그죠? 맞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그 별표에 지목 부분이 별표가 2개 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 2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지금 3개예요. 뭐냐면 지금 봤더니 이 2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지목 테마 3번의 지목이고요. 매년 나왔죠, 그죠? 그 올해부터 지금 보니까 쭉 오다가 테마 12번째 축척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2문제 나왔다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테마 16번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고 써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요 세 파트가 매년 2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요 세 파트가 우리 12문제 나오는데 2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 알나요? 그럼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그 부분은. 먼저 우선순위를 제가 그래서 여기 매겨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그 등기법은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 등기법도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거기도 뒤에 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등기법 있죠, 그죠? 그 등기법도 별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2개씩 이렇게. 그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한테 나중에 중요하다는 거죠. 좀 무슨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목 부분이 여러분이 중요해요. 자, 그럼 다시 넘어올게요. 자, 우리 땅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을 구청에서 그 땅의 지목을 어떻게 결정해 줄 것이냐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땅이죠, 그죠? 다 땅인데 그것도 땅에 이제 오늘부터 배웠으면 한번 가보세요. 저거 지목은 대지인가? 저건 도로인가? 저건 하천인가? 이렇게 지목 이렇게 28가지 이제 지목이 나오는데 우선 용도에 따라서 붙여주는데 국가에서 구청에서 다 지목을 붙여주거든요. 내가 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 붙여주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 한 필지에는 지목이 2개 될까요? 하나 될까? 하나. 그 1필 1지목이다 그래. 거기 지금 페이지에 59페이지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원칙이 좀 중요한데 거기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써 있죠. 자,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필지가 이렇게 여러 용도를 쓸 때 가장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이게 따를 종자, 그죠? 그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것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래. 이런 거예요. 잠깐 쳐볼게. 요 필지 안에 자, 우리 요 집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집이 있는 부분은 대지거든요. 대거든요. 자, 우리 마당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잡종지예요. 자, 그다음에 꽃밭 이런 것은 전이에요, 전. 그다음에 이렇게 연못 이런 것들은 유지거든요. 한 필지에 여러 용도가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가장 주된 용도가 뭐예요? 대예요, 대, 집. 그죠? 그럼 이 땅의 지목을 이렇게 대지로 해주는 것을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에요. 지목은 필지 하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A라는 주된 토지에 이렇게 접속된 또 주된 토지 안에 있는 B라는 부속 시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다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그렇죠. 주된 토지에 이제 포함돼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이 그 과일, 나무 등을 좀 더 보면 재배하는 것이 우리 과수원 용지거든요. 무슨 용지라고요? 그래요. 과수원. 우리 과수원에 과일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창고 같은 것을 이렇게 여러분 둘 수 있죠. 그죠? 이건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과수원 안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창고는 창고 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창고 용지가 되려면 이건 과수원에서 독립적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 어디 안에 이렇게 뭐뭐 안에 뭐뭐에 접속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럼 다 주된 토지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렇게 집 안에 정원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것도 어디 안에 이렇게 정원 이렇게 뭐뭐 안에 뭐뭐에 접속돼 이렇게 나오면 다 주된 토지에 포함이 된다니까. 그 원칙을 잘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도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 세 번째 원칙에 보시면 영속성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국가에서 여러분 그 필지의 지목을 결정할 때는 그 사용 용도가 과거, 현재, 미래 영구적인 사용 목적이 있어야만 그 땅의 지목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용 용도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그 지목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이 논이에요, 논. 자, 우리 논은 답이거든요. 자, 이 논에다가 겨울철에 이 논을 놀리기 싫어가지고 이모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밀, 보리 이렇게 밭작물을 심었다는 거죠. 그때도 그걸 지금 제가 어떻게 심었다고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그 지목을 이렇게 답에서 전으로 바꿔주지 않아요. 영속성이라는 원칙이 위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이 그 사용 용도가 일시적, 임시적, 또 원상 회복시킨다. 그 얘기는 그냥 몇 달 지나서 다시 옛날 상태로 복귀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건 영속성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 지목으로 결정해주지 않아요. 네, 그런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사업 목적이라고 그래요. 자, 요 마을을 여러분이 아파트 지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파트 짓는 지역은 지목이 뭘까요? 대지겠지. 그래서 요 지역이 택지를 개발할 사업 시행 지역이다. 그러면 지목을 뭐로 해주는? 대를 해주는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국가가 그 땅의 지목을 설정해주는 원칙을 사업 목적 또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60페이지 이제 가볼게요. 자, 우리나라 총 지목을 61페이지네요. 자, 결정이 아까 수목이 총 몇 가지라고 했죠? 28가지. 그래서 어떤 토지가 어떤 지목이냐, 이 부분이 지금 시험에 계속 두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좀 기억해야 돼요. 아까 용도에 따라서 붙여주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전이 나오고 두 번째 답이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거기 그 쭉 보다 보면은 그 11번째 주에 보면 과수원 용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나중에 여러분 여기 우리 교재가 지금 작년처럼 조금 바뀌었는데 작년 과수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이 전답 이 과수원을 우리가 공법 배울 때 이게 농지라고 그래요. 그 농지는 이렇게 다년성 식물을 재배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재배. 그럼 재배의 반대가 뭐냐면 자생하는 거죠. 재배는 우리가 키우는 거고, 그죠? 그럼 자생하면 전답 과수원이 안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 재배. 우선 포인트가 재배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전은 밭이죠, 그죠? 밭이잖아요, 밭. 자, 답은 논이죠, 그죠? 그럼 이 전과 답은 둘 다 식물, 곡물을 재배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이게 뭐에 의해서 차이냐면 곡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점이 아니라 경작 방식에 따라 나눠져요. 자, 우리 전은 여기 포인트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여기 포인트예요.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식물 등을 곡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다 그래요. 밭이다. 근데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이렇게 곡물을 재배한 토지를 우리가 답이다 그래요. 답. 무슨 말겠죠? 그래서 차이점은 물에서 저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이 곡물의 종류들은 안 나와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뭐라 한다? 전. 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이용해 가지고 곡물을 재배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 하고? 답. 여기 보세요. 우리 저는 이게 밭전자고 답은 밭전자고 이렇게 물수자가 있잖아요. 한자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이용하면은 그거는 답이고, 물을 이용하지 않으면 뭐다? 전.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세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이나 원예작물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재배라고 써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답은 저는 나오면 물 이용하지 않고 재배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답 있죠, 답.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뭐해서 이용해서 재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들을 우리가 답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유지라고 나와 있죠. 있어요? 자, 여기 유지를 보기 전에 여러분 그 11번째 과수원용지 가볼까요? 자, 이거 보는 것이 아까 요 세 가지는 우리 농지라고 했죠, 그죠? 자, 과수류는 요 과수류들을 뭐 해야 되냐면 나무, 과일, 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재배. 그래야만이 과수원용지. 우리 과수원들 많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과수원용지입니다. 자, 근데 거기 보시면 그 과수원용지에 다만이라고 지금 여러분 보시면 거기 요런 표시되어 있나요? 우리 요렇게 표시된 거? 여기 이제 법조문에 이거 다만인데 이 부분이 잘 시원합니다. 다음은 과수원용지에서 제외되는 게 나오는데 거기 동그라미 2번 먼저 보세요. 과수원에 뭐 된 이렇게 돼 있죠? 접속된 저장고라고 써 있죠, 그죠? 과수원에 아까 접속된 이렇게 나오면 주지목에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수원의 안에 여러분, 이 과수 안에 과일 열매가 맞으면 여기에 운반을 하고 저기 그 과일 창고들을 둘 수 있죠, 그죠? 이것들은 과수원에 지금 접속돼 있으니까 지목이 뭐라는 거죠? 창고용지가 아니라 뭐? 과수원용지. 그 뭐에 접속돼 있으면 주지목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다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과수원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우리 여기 과수원에 도둑이 많이 껴서 한축 기둥에다가 과수원 관리인이 집을 져버렸어요. 집. 그럼 이 집 있는 부분은 지목이 뭘까요? 대지요. 여러분 과수원용지가 비싸요? 대지가 비싸요? 대지가 비싸요. 이걸 과수원용지로 포함시키면 안 돼요. 대지는 별개로 필지로 세금을 내야 되지.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속에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두 번 속에 나왔어요. 자, 사과, 나무 등을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그 주거용 건축물 부지의 지목은 과수원용지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건 과수원용지가 아니고 뭔데? 대지인데. 이렇게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의 과수원까지 조금 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지적법상 3번에 유지 잠깐 가볼게요. 자, 이 물이라는 게, 여러분 아까 물이라고 있었죠, 그죠? 지적법의 지목에 물이 4번 나와요. 아까 첫 번째 답 기억나시죠? 자, 전부터 있었죠, 그죠? 물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고. 그렇죠. 이용하지 않고 식물을 재배하면 전혀 있었죠, 밭. 밭에는 상시적으로 물을 이용하지 않잖아. 빗물을 통해서 밭작물 재배하잖아. 근데 벼 있죠, 벼. 벼들은 수로가 있잖아. 물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니까. 너는 그 답은이죠, 그 답, 그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뭐해서 이용해서. 근데 유지라고 나오죠, 그죠? 요 유자가, 요 한자가, 요 유자가 무슨 유자냐면 왼쪽이 물 숫자고 이게 물이 머무를 유자예요. 물이 흐를 유자가 아니라 물이 무슨 유자라고? 머무를 유자. 그래서 이렇게 물이 고여 있거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이 고여 있거나 저장돼 있는 저수지. 이런 게 저수지 있죠, 그죠? 물이 고여 있잖아요. 댐 있었죠, 댐 이렇게. 팔당댐 이러죠? 자, 이런 토지들을 지목을 우리가 뭐라 한다? 유지. 그죠? 물이 머물러 있는 곳, 고여 있는 곳, 이런 땅,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자가 이제 물이 머무르 유자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 여러분 잠깐요. 8번 가볼게요. 우리 저게. 수도용지라고 써 있어요? 응? 수도용지도 앞에 물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물을 뭐 한다고요? 정수. 우리 물을 담아두는 거 있었잖아요. 정수하기 위해서. 우리 정수기 생각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숫자 나와. 그래서 물을 정수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옆에 다 숫자가 나와요. 그런 것들 다 지목을 뭐라 한다? 수도용지.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지적법에 물이 4번 나와요. 지목할 때. 아까 물을 이용하지 않고 곡물을 재배하면 전. 물을 이용해서 곡물을 재배하면 답. 자, 물이 고여 있는 것은 유지. 물을 정수하는 것은 수도용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기억하실 것 같고요. 그림 봐가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국어라고 나오고 5번째 하천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요 국어는 요 포인트가 여러분 잠깐 볼게요. 포인트가 자, 수로예요. 이렇게 수로가 나와야 국어예요. 수로가 뭐냐면 물수자고 길로자가 물이 흐르는 길이거든요. 또랑들이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렇게 또랑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또랑. 수로 있죠, 그죠? 요걸 지목을 뭐라 한다고요? 국어다, 그래요, 국어. 그래서 보실까요? 자, 용수 배수리에서 우리 형태를 갖춘 지금 무슨 수로라고 돼 있죠? 자연적, 인공적?
예, 인공적인 이렇게 수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자, 이거 먼저 보세요. 자, 우리 하천이라고 써 있나요? 응? 하천은 자연 유수 이렇게 써 있죠? 자연적으로 물이 흐르는 토지들이 하천인데 뭐냐면 강이에요. 강, 한강. 한강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죠. 그죠? 이것들은 지목이 다 뭐라고요? 유지예요, 유지. 근데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요 저기서 지금 니은에 4번에 국어에도 자연 유수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자, 자연 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수로라고 돼 있죠? 소규모. 조그만 이렇게 물이 흐르는 이렇게 조그만 수로들은 지목이 뭐냐면 하천이 아니고. 그럼 하천은 저기 소규모일까요? 대규모일까요? 대규모예요. 근데 법조문에는 대규모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자연 유수 이렇게 나오면 지목이 뭐고? 하천. 하천.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이렇게 무조건 수로 이렇게 나오면 뭐고? 국어. 또 소규모 수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지목이 뭐다? 국어. 포인트 하나만 생각하면 전혀 여러분 지목이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다섯 번째. 우리 광천지라고 써 있죠. 그죠? 우리 광천지는 그 샘천이거든요. 샘이 용출되는 솟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지하 온수 약수 석유 등이 뭐 된다고요? 용출. 요게 포인트예요. 광천지 나오면 그 용출 요게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우리 도고 온천 땅, 온유 온천 땅 이렇게 있었죠. 온천수 있죠. 그죠? 요게 지목이 다 뭐라고요? 광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용출되는 것. 이런 것들이 토지를 여러분이 광천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광천지에 그 오른쪽에 여러분 기출 잠깐 가볼게요. 그 오른쪽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기출이 있어요? 예, 네, 기출 보세요. 온수, 약수, 석유 등 일정한 장소로 뭐 하는? 운송하는 송수관 저장 시설 보지는 광천지로 한다. 이러면 틀렸죠. 아까 광천지는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용출되는 것만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잠깐. 이 광천수 옆에 여러분 호텔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호텔도 광천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광천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광천수를 운송하는 부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이것들은 용출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잡종지에 대중에. 그래서 뭐 하는 곳만 광천지다? 용출. 그게 포인트예요. 광천이 내면 샘이 솟아난다, 용출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7번에 보시면 양어장이라고 나와 있죠? 네, 자, 우리 양어장은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 포인트예요. 바다가 아니라 육상이에요, 육상. 네, 육상이 이렇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산식물을 번식하게 이렇게 고기 키우는 거 있죠, 육상에. 그죠? 이것들이 지목이 뭐라고요? 양어장. 여러분, 바다에 가두리 양식장 있잖아. 그죠? 그건 지목이 뭘까요? 그건 지목이 없어. 왜냐면 우리는 육지만 가지고 땅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육상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해상에. 해상에 수산식물을 번식 양식이 가두리 양식장. 이럴 때는 지목이 양어장이 아니다. 그러면 양어장은 육상에다 해상이다. 육상이 이렇게 나오죠. 그 해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 포인트 하나 알으면 여러분 지목 전혀 어려워요. 두 문제 맞추는 거예요. 포인트 하나 아시면. 자, 그 다음에 9번째 여러분 제방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제자가 무슨 제자면 막을 제자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막는 뚝들 있죠. 그죠? 방조제 방파제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다 제자가 있어요. 방조제 방파제 이런 것들은 다 지목이 뭐다? 제방.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림 제가 보여주죠. 그죠? 예, 그림 보면 확실하겠죠? 무슨 알겠어요? 예, 그 어떤 땅인지 이렇게 지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염전 있죠. 염전은 뭘 만드는 걸까요? 그래요. 그 소금을 만드는 곳이 염전이에요. 우리 신안군의 염전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거기 비급치 이렇게 이거 뭐라고 했을까나 이거 화살표? 네. 이게 작년에까지 이렇게 책이 이렇게 안 나왔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지 모르겠어요. 중요하다고. 자, 다음은 염전이 아닌 게 있어요. 염전은 천일령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서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제조하는 여러분 공장이라고 나오나요? 자, 쳐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공장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공장 용지예요. 여러분 우리 염전은 물이 천일염이라는 것은 물이 아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나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만들어야 되거든.
자, 우리 공장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드는 토지는 한주 소금 공장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들은 지목이 공장용지예요. 무조건 여러분, 자, 우리 지적법상 지목에서 공장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지목이 뭐다? 그래, 무조건 공장용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과수원용지는 봤죠, 그죠? 자, 이제 과수원 밑에 목장용지가 나오죠. 예, 이 목장용지는 뭘까요? 이렇게 가축들 사육하는 거겠죠, 그죠? 가축을 사육하는 땅들이죠. 그래서 축사람 및 낙농부에서 가축의 풀이 초지고요. 가축을 사육하는 그 가축의 집이 축사거든요, 그죠? 대관령 목장 이런 게 목장용지인데, 근데 거기 3번 밑에 보세요. 목장용지에 주거용 건축물 부지 있죠, 그죠? 목장에 이렇게 도둑놈이 많이 깨가지고 소 같은 거 훔쳐갔을 때 이렇게 목장 관리인 옆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죠, 그죠? 이건 지목이 뭐예요? 그래요. 그건 비싼 땅이니까 대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목장용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속에 나와요. 뭐라고? 이렇게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지목이 목장용지다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대지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줘보세요. 아까 지목을 설정할 때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있었죠. 근데 뭐뭐에 접속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 주된 토지에 포함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나와. 첫 번째, 아까 과수원 관리인지. 아까 있었잖아, 저 위에. 지금 뭐 몇 번이야? 11번. 맞죠? 또 밑에 12번에 목장용지도 있죠, 그죠? 이것도 지목이 접속된 이렇게 표현 써 있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주지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 먼저 하나 가볼게요. 그 63페이지에 24번에 묘지가 나와요. 에? 묘지 있죠, 그죠? 자, 묘지에 보시면 거기 보안시설 밑에 묘지 관리인 건축물 써 있잖아요. 묘지 관리인 집, 묘지는 시체가 있는 거거든요. 묘지 관리인 집은 시체가 있어요,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있지. 그럼 그건 지목이 묘지라고 하면 안 돼. 그것도 묘지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무슨 접속돼 이렇게 나오면 그냥 주된 토지가 포함이 돼. 근데 포함이 안 되는 게 그 세 가지가 있어. 아까 과수원 관리인 집은 과수원에 포함되지 않고, 목장 관리인 집도 과수원에 포함되지 않고, 묘지 관리인 집도 과수원에 묘지에 포함되지. 그렇지. 그거 하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임야 볼게요. 자, 임야는 이렇게 살림의 임자하고 원야의 양자 이렇게 들이나 이렇게 산에 있는 토지들이 이렇게 임야죠, 그죠? 이렇게 임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산림 및 원야를 우리는 우리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중림지, 임야의 임자가 있죠, 그죠? 중림지, 수림지 이런 것들을 다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 요거를요, 여러분이 지금 볼게요. 우리 산의 제일 꼭대기에 우리가 뭐가 있죠? 암석이 있잖아요. 바위 있죠, 우리나라 산의 이름이 뭐가 제일 많아요? 여기 뭐예요, 옆에? 북악산? 북한산? 악자가 많죠, 악자. 이 산에 밑에 돌이 있다는 거지. 몇 산자고 돌. 이게 악자거든요. 치악산, 설악산, 관악산 다 악자가 있잖아요, 악자. 그게 산이에요, 우리. 그래서 옛날에 이게 다 바위로 돼 있었겠죠. 그죠? 그래, 우리 지금 암석지 있잖아요, 암석지. 맞죠? 우리 암석이 나중에 깨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자갈이 되겠지, 뭐. 또 자갈이 또 깨져버리면 뭐가 될까요? 모래가 되겠죠, 그죠? 모래가 깨져버리면 나중에 이제 습지나 이렇게 황무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땅들이 다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예요. 그래서 임야를 여러분이 제가 암기시킬 때 거기 암기사항이 아마 5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그 나눠주는 강의 노트에 10페이지 11번 보시면 산에 암자가 있죠. 여기에 요거 그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 썼다 이렇게 암기해요. 그렇게 돼 있나요?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죽 썼다 이렇게 돼 있죠? 네, 11번에. 그래서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중림지, 수림지 이렇게 나무가 꽉 찬 산에 있는 토지들, 이런 토지 다 지목이 뭐라고요? 임야.
야, 이거를 여기서 뭐하고 속에 나오냐면, 올해도 그 속에 나왔었는데, 이걸 잡종지라고 속에 나와요. 요 임야를 잡종지라고. 나중에 우리 잡종지는, 요거 올해 잡종지에서 시험이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그 26페이지에 보면 요 자료에 요 그림이 하나 있죠. 요거 26페이지에 보시면 그 옛날에 비행소녀라고 돼 지금 소녀 변성송이라고 있거든요. 요 그림 하나 보면 잡종지를 맞히는 거죠. 요 그림 하나. 거기 암기사항이 나중에 있는데 그건 이따 좀 이따 볼게요. 네, 잡종지. 그래서 아까 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런 것들은 다 지목이 임야인데 요거를 여러분들 잡종지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거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잡종지하고 임야하고. 그래서 그거 임야들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 다음에 예, 그래서 이렇게 암자 모습이 황무에서 축소다. 우리 11번에 그 암기사항이 있었죠. 하나씩 보시죠. 자 14번째 보시면 자 책 다시 이제 보는 거고요. 62페이지. 자 임야까지 봤고 대지라고 나와 있죠. 네, 여러분이 뭐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대지겠죠. 그 영구적인 건축물 중에서 이렇게 주거, 상가, 점포 이런 점포들이 여러분이 또 대지입니다. 근데 또 하나 좀 주의할 것은 이렇게 박물관 있잖아요, 그죠? 박물관과 미술관 이렇게 문화시설 부지도 이게 유원지가 아니고 대지예요. 이게 유원지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시설 부지들은 다 지목이 우리 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14번째 5번째 보시면 우리 공장용지라고 써 있어요. 예. 자, 우리 공장용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공장용지는 아까 뭐가 나오면 무조건 공장용지다. 공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요 공장 시설 부지가 공장용지고 거기 그 뒤에 보시면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자, 공장용지와 같은 구역 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공장 안에 우리 공장 안에 이렇게 의료시설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요? 공장 안에. 그럼 아까 제가 뭐에 접속된 뭐뭐 안에 이러면 나면 다 주지목에 포함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의료 이런 것들은 대지가 아니라 지목이 뭐다? 공장용지. 뭐뭐 안에 이렇게 접속된 이러면 다 주지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고 자 16번째 학교용지 있죠, 그죠? 학교용지는 학교 있죠, 그죠? 그리고 아까 보면 학교에 여러분 접속된 체육운동장 있잖아요, 학교 운동장. 아까 접속된 이러면 다 어디에 포함이 됐다? 주지목에 포함이 됐으니까 학교에 접속된 학교 운동장 이런 것들 다 지목이 학교용지입니다. 그럼 별문제 없고. 자, 우리 종교용지라고 나오죠? 네, 17번째. 자, 1번 공주에 이렇게 종교의식을 위해서 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교회, 사찰, 주의할 것이 여러분 향교가 있죠. 에? 여러분 이 향교가 여러분 유적지 같죠, 사적지. 유적지 같거든요. 근데 지금 향교는 유림들이 지금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목이 우리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예요. 향교, 여기 종교용지다. 그거 사적지가 아니다. 그거 기억을 여러분 조금 구별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주차장 용지가 있네요. 그죠? 자, 주차장 용지는 첫 번째, 거기 주차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 갖춘 포주와 주차 전용 건축물, 이런 게 다 지목이 주차장 용지고, 그리고 그거 좀 주의할 것이요. 우리 그 주차장법에 보시면, 이 세 가지 이렇게 주차장이 나오거든요. 우선 그 노상 주차장이라고 있고요. 자, 부설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 부설 주차장 중에서 주차장법 2조에 있는 자, 우리 시설물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법 19조에 시설물 인근이라는 포인트예요. 인근 부지에 있는 부설 주차장이 있거든요. 우선 이 노상 주차장 잠깐 가볼게요. 자, 이 노상 주차장은 지금 도로 노면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주차 시설이 있는 것들이죠. 그죠? 맞죠? 그럼 여기 지금 도로 노면에 이렇게 하얀 이것들 지워버리면 이건 뭘까요? 지목이 도로예요. 그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예요. 그죠? 그리고요. 자, 우리 이마트 안에 여러분 이렇게 부설 주차장이 있죠. 뭐 안에, 상가 안에. 있죠? 이것들은 상가 안에 있기 때문에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라 그냥 대지예요, 대지. 근데, 자, 우리 이마트에 여러분, 자, 주차시설이 모자라가지고요. 자, 주차시설이 이렇게 이마트에 모자라서 인근에다가 별도로 고객 주차장 만들 수 있죠? 맞죠?
그리고 이건 지목이 뭐라는 거예요? 이건 주차장 용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근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게 지금 동그라미 여러분 보시면 6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2번에 시설물 부지 어디에 있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라고 써있죠. 그죠? 근데 그 밑에 주차장이 아닌 게 나오잖아요. 그 부설 주차장, 아까 이마트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 아까 노상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죠. 그죠? 또, 자, 자동차. 아까 여러분 주차장 용지가 되려면 판매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차 목적이 있어야 돼요? 주차 목적이 있어요. 주차죠. 근데 그 보니까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이라고 써 있죠? 판매 목적에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자, 요거는 지목이 여러분 우리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 있어요, 없어요? 거기 지금 그게 주차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일까? 그럼 판매 목적이지. 근데 그건 주차용지가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잡종지예요, 잡종지. 주차 목적이 있어야 주차용지예요. 여러분 지금 올해 내년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주차용지인 것 아닌 것. 그러면 지금 주차용지가 아닌 게 네 가지 있잖아. 시설 부지 안에 있는 부설 주차장. 맞죠? 노상 주차장. 주차장이? 아니요. 맞나요? 저 자동차 판매 목적에 아까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런 게 있죠? 이건 주차용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2번을 붙여놓을 수 있지. 시설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 그건 지목이 뭐야? 주차용지. 지금 제가요 올해 잠깐 볼게요. 거기 21번에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도로 있어요? 우리 교재가 지금 도로가 하나 지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음력에 따라서 도로 차량이나 이렇게 운행되는 것들이 이게 도로인데 그 도로가 네 가지가 도로고 나머지는 도로가 아니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몇 가지냐면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몇지 산다니까? 어디? 그거 우리 백선에다가 그걸 했었죠. 백선에. 우리 도로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네 개. 근데 그게 그대로 나왔었잖아요. 우리 시험에. 도로인 것 아닌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개 지목주 지금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주목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네 개, 다섯 개 요렇게들이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개별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지금. 문제가 지금 하도 오래 냈기 때문에 이거 살짝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지금 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쪽 주차장 용지도 여러분이 그 주의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19번째 보시면 자, 이제 주차장까지 봤죠. 그죠? 자, 주유소 용지라고 되어 있죠. 자, 주유소 용지는 석유나 석유제품, LPG, 가스 등을 또 올해 이게 작년에 이렇게 6월 달에 바뀔 때 여기 여러분 지금 전기차, 수소차 많이 나오죠. 그죠? 요게 새로 추가됐어요. 전기, 수소 등의 석유도 뭐 해야 된다고요? 판매하는 S-오일, 현대 오일 이런 것들이 다 주유소 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판매라는 게 또 포함됐고요. 그리고 그 판매하려면 2번에 보면 원유가 저장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유 저장소 부지 이런 것들이 주유소 용지인데 거기 여러분 빗금이 있죠. 주유소 용지가 아닌 거. 자,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이나 정비 어디 안에 있는? 공장나. 이렇게 제가 무조건 공장자 나오면 지목이 뭐다? 공장 용지예요. 여러분 그 현대 자동차 공장 안에 차 시운전하기 위해서 구비시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 그죠? 그렇다면 지목이 주유소 용지가 아니에요. 주유소 용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판매. 석유 등을, 전기 등을 판매. 포인트 하나씩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지목이 28가지라고 해가지고 많아서 만약에 힘든데 하다 보면 포인트만 알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안 하고 지목이 지금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1순위예요. 1순위. 내년도 먼저 지번 보기 전에 지목을 먼저 보여야 되지. 두 문제 나오니까. 모의고사도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20번에 여러분 창고용지라고 돼 있죠? 창고용지는 물건 등을 뭐 하는 곳일까요? 포관이에요, 포관. 우리 물류창고 있잖아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 무슨 물류창고, 냉동창고. 자, 이런 지목들이 다 창고 용지들입니다. 그건 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21번째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 도로라고 나오죠. 그죠? 도로는 뭐예요?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는 길이 도로겠죠. 맞죠?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보시면 도로법상에 의해서 개설된 토지도 다 지목이 도로죠. 그죠?
근데 요문을 쥐어야 돼요, 여러분. 그 휴게소라고 나오거든요. 휴게소가 이게 지금 고속도로 안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지금 뭐 서해안에 화성휴게소 이런 건데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있죠. 그죠?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가 없으면 고속도로 타다가 휴게소 없으면 도로 기능을 못 하잖아. 왜? 화장실도 못 가고 음식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안에 있는 이렇게 휴게소들은 지금 도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지목이 도로예요, 도로. 이것은 대지가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국도나 지방도로 타다가도 휴게소 있을 수 있죠. 그건 휴게소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만들고 그 땅 주인이 거기다가 돈 벌려고 휴게소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국도나 지방도로 안에 있는 이 국도나 지방도로 도로 안에 있는 것들은 지목이 그 휴게소는 대지예요, 대지. 그래서 어디 안에 있는 휴게소만? 그렇죠. 고속도로 안에 있는 휴게소만 도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동그라미 그 3번에 보시면 두 필지상에 진입되는 통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지 이렇게 두 필상에 진입되는 이렇게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도 이것도 다 지목이 뭐다? 도로. 예, 도로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도로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사시죠? 우리 아파트 안에 지금 차 다니고 사람 다니잖아. 그죠? 단지 안에 있는 통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지목이 도로일까 그냥 대일까? 대야 대. 예, 그래서 무슨 단일 용도 안에 있는 것들은 지목이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자동차나 아파트나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그렇죠. 우리 아니다. 예,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죠. 예. 자,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밑에까지 철도용지라고 써 있어요. 요게 올해 뭐하고 속에서 나왔었냐면 도로에다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철도용지인데 이걸 도로라고 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게 철도용지죠. 철길 맞죠? 철길이 철도용지죠. 그 철길 우리가 궤도다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궤도. 궤도가 이제 철도용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철길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부산역, 서울역 역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지목이 뭐라고요? 철도용지예요. 여러분 서울역 역사 이렇게 대지 아니에요? 서울역 이런 것들 철길 따라가면 역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철도용지 나오면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궤도하고 철길하고 역사 따라가면 역사. 요건 지목이 뭐다? 그렇죠. 철도용지입니다. 자, 이제 22번께까지 봤네요. 그죠? 6가지 지목은 좀 쉬었다가 하면 되겠죠. 네, 좀 쉬었다 할게요.